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죠. 근데 아직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한 것에 불과해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완전하게 정상화되어야지 이제 그동안 국민들이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고통들이 많이 줄어들고 결혼이라든지 이제 출산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얼마큼 거품이 껴있고 얼마나 빠지게 될지, 그리고 언론에서 미국이 금리 내려주세요 혼자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일기 같은 거를 열심히 쓰고 있던데 왜 멍청한 짓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얼마큼 이제 하락해야지 정상화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정상화되려면은 최소 저는 2007년 정도, 2000년대 초반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부동산이 정상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GDP하고 주택시가총액하고 비교한 그래프예요.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 전에는 이제 주택가격 상승 속도하고 GDP 상승 속도하고 어느 정도 일치했어요. 물론 저 때도 집 사는 건 어려웠어요. 내 집 마련이 다들 꿈이었어요. 그래도 상승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01년부터는 어때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GDP 상승 속도를 훨씬 앞질러 가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집값 속도가 거의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랐어요. 이게 왜 빨라졌냐? 여러분 2000년대부터 뭐가 있었죠? 저금리로 들어갔죠. 2000년도에 IT 버블 터지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뭐 이런 이벤트 있으면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낮췄어요. 그리고 우리도 따라서 계속 저금리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 덕분에 부동산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전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하지 않았다. 대출을 해주더라도 좀 엄격하게 하거나 부동산에 버블이 안 끼게끔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GDP 상승하는 속도와 비슷하게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점선 그래프대로 상승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 과거 흐름을 이어왔을 때 이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상승했어야지 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대 초반, 2008년 이 정도 사이 가격으로 떨어져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점선 위에 있는 그래프는 다 대출로 올라간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GDP 대비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다면은 지금 주택시가 총액이 한 3,000조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주택시가 총액이 6,5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0조의 갭이 유동성,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보시면은 이건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다 대출을 끌어왔을 때 한국은행에서 파악한 게 한 2,696조, 2,700조 정도 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한테도 사실 조금 빌려오잖아요. 부모님 퇴직금도 조금 가져오잖아요. 그쵸? 지인 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빌려오기도 하고 통계 안 잡히는 자료까지 만일 이제 계산을 한다면은 버블이 거의 일치할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버블로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이 대출을 다 갚거나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거품이 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금리가 높으면 안 되죠. 금리가 높으면은 거품이 꺼집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금리 내려주세요라고 비는 거예요. 혼자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미국 금리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언론의 희망사항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지금 내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 제가 보기에는 4년에서 5년 정도는 이런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겁니다. 내리더라도 이번에는 천천히 내릴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뉴스에서도 연준에서 발표 나는 거는 더 올리겠다. 물가 지금 빨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연준의 의중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일단 미국 물가를 보시면은 물가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안 내릴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 금리 정책이 실패해서 경제 위기로 간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금리를 너무 늦게 올려서,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서, 두 가지 원인으로 대부분의 위기가 왔어요.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려서, 내리면 안 되는데 이제 너무 빨리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연준 의장이 과거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경제가 안 좋아진 적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언론들이 이렇게 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해도 지금 타격이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여론이 미국은 금리 인상해도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없어요.
금리 인상했다고 뭐 시위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월가에서 주식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론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아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인들은 왜 금리 인상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냐? 가계부채가 우리보다 적어요. 98%가 고정금리고 우리나라는 70% 정도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금리 올렸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도 낮고 80%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2008년에 한번 당해봤어요. 이 집값에 아주 뜨겁게 당해봤어요. 당시에 실업률이 한 10%까지 올라갔잖아요. 1,400만 명이 그냥 길거리에 앉았어요. 그때 다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미국인들은 남의 돈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잠깐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2008년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미국인들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자산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미국은 72% 정도가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렸으면은 금융자산들은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주식 펀드를 뭐 빼서 예금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뭐 조금 옆에 떼가지고 그거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금리 올랐으니까 뭐 저축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은 금리 올렸어도 올렸나 보다 저축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금리 막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미국 사람들이 가서 시위하고 내려줘 막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이 여론의 반대가 없잖아요. 금리를 올리는데 위협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월가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가를 잡는 게 먼저죠. 오히려 물가를 안 잡으면은 미국인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부채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미국이 금리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빌고 있는데 부채로 올라간 것 향후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어느 정도 줄어들 각오를.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인구 구조. 지금 1960년대하고 2023년하고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중위 연령이 45세라고 해요. 청년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야 뭐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결혼 안 한다고 뭐 잡아가서 결혼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데 집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그냥 혼자 살면은 원룸에서 그냥 혼자 월세 내고 살아도 되고 집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집을 오히려 팔고 작은 데로 가려고도 하겠죠.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겠죠. 이건 이제 돌릴 수가 없으니까 금리는 뭐 나중이라도 몇 년 뒤에 돌릴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몇 년 뒤에 돌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계속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중반 정도 이때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완전한 정상화 됐겠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밑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일본처럼 될 건지 아닐 건지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